오히려 똑똑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려운 시험에서 손도 못 댈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왜 똑똑할수록 강의나 교재를 끝까지 못 끝내는지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강을 하거나 기출해독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는 순간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도 이 말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은 강의를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머리가 안 좋아서라거나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지능이 높기 때문이며, 과거의 학생들보다 현재의 학생들이 정보 처리 속도나 추론하는 능력은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멀티태스킹이라는 능력도 단순히 종이로만 공부를 하던 세대보다는 압도적으로 높죠. 아무리 동시에 강의도 듣고 필기도 하고 동시에 문제를 풀면서 음악도 듣는 멀티태스킹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시도하는 초반의 이야기이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에 한번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어째서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 강의를 끝까지 듣거나 한 문제집을 끝까지 못 푸는 걸까요? 우선 여기서의 강의나 교재는 이미 들었던 강의나 교재에서는 처음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일 강의나 교재가 이미 아는 내용이라면 이는 지능의 문제라기보다는 끈기와 지루함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어떠한 개념을 받아들일 때 최대한 본질을 파악하려 하며 이 본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본질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알려주는 내용을 그대로 노트에 옮겨 적으며 그 자체로 외우려 하죠. 보통 수학 현강이나 인강이라면 개념을 먼저 알려준 후 그 개념이 사용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 풀이를 해주는데, 많은 똑똑한 학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기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A라는 폴더에 빨간색을 칠하면 아래의 파일들의 색이 전부 빨간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이러한 본질을 찾으려 한다고 했는데, 만일 자신이 이 규칙을 듣고 A라는 폴더가 아래의 파일보다 계층이 높고 계층이 높은 폴더에 특정 색을 칠하면 하위의 파일들에도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다면, 높은 확률로 패턴을 파악하는 추론하는 능력이 높으며, 이는 대표적으로 본질에 다가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A 폴더 파일이 10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빨간색을 칠하면 과연 아래의 파일은 어떤 색으로 변할까요? 아마 대부분 모두 빨갛게 변한다고 쉽게 추론이 가능하지만, 막상 정답은 파란색으로 채워진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예외 상태라고 부르죠.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단순한 학생들은 단지 파일이 10개일 때 빨간색을 칠하면 파란색으로 변한다 정도로 외워주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결코 넘어가지 못하며 어떻게든 답을 스스로 찾아보기 위해 여기저기에 물어보고 검색을 해보다 끝끝내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며, 지금까지 앞서 배웠던 강의에서 자신이 놓친 부분이 있나, 혹은 내가 기초가 탄탄하지 않나와 같은 생각과 자괴감에 빠져들며 강의를 끝까지 듣는 것보다는 애초에 처음부터 다시 듣거나 다른 강의를 찾아보려 하거나 원래는 개념 강의를 듣고 문제로 넘어가려던 계획표에 곱하기 2를 적어놓죠. 과연 이 학생의 기초가 부족해서 위에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개념 설명에서 막힌다면 기초가 부족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풀이 설명에서 막힌다면 이는 기초 지식의 문제보다는 아직 배우지 못한 강의 뒤편의 지식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 조금 더 차근히 살펴보면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 대부분은 그 해상도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손에 쥔 펜을 숫자나 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생략된 부분이 많을 수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단지 펜을 설명하는 글자나 숫자들이 어떤 펜은 설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예외라고 부릅니다. 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도 예외의 예외가 있고 또 그 예외의 예외가 있기 때문인데, 위에 폴더의 경우도 파일이 10개가 모이면 예외적으로 파란색으로 고정된다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할 때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예외를 알려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차라리 먼저 핵심을 알려주고 그 뒤에서 조금씩 예외를 하나둘 알려주거나 예외만을 따로 모아서 알려주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입니다. 이 말은 똑똑한 학생들은 처음 공부를 할 때부터 이러한 사소한 부분까지 본질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이고, 위에 예시에서 살펴봤듯이 뒤에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 본질을 이해할 리 없습니다. 특히 코딩을 공부해본 학생이라면 더더욱 이 말을 뼈저리게 느낄 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 보는 내용을 공부할 때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조차 감이 안 올 확률이 높습니다. 비유하자면 질문은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때 그냥 피상적으로 외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일 특정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면 같은 상황을 3번 정도 만났을 때 자연스레 그 기초 지식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며, 만일 아직 배우지 못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그 지식을 배웠을 때 전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죠. 그리고 비효율적인 회독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용을 외우고 평가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닌, 전에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을 뒤에 내용을 배운 상태에서 보기 위함이며, 더 이상 질문할 여지가 남아있지 않다면 과감하게 회독은 멈추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지셔도 됩니다. 간혹 같은 개념 강의를 2번씩 들어도 되냐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 99%는 강의를 듣다가 중간에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경험했던 학생들이고, 완강까지 가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죠.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보지 곧대로 필기를 하고 이해가 안 가면, 단순히 파일이 10개일 때는 빨강을 폴더에 칠하면 파란색이 된다와 같은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규칙을 만들어서 외우고 넘어가게 된다면, 끝까지 강의를 들을 확률이 높고 한 번 강의를 끝내고 나면 다시 강의를 듣지 않고 노트만 봐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요컨대 산을 올라가는 중에는 나의 기초 체력이나 준비물을 의심하지만 한 번 정상에 올라서게 되면 기초 체력은 자연스레 형성되며, 그 위치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만 해도 어떤 준비물이 필요했는지를 느낀다는 말이며, 이과 과목같이 자연을 기술하는 언어에서 특히나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국어나 영어와 같은 과목도 비슷한데, 지금 제가 개념을 너무 철저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으며 그때그때 문제를 풀며 찾아본다고 말을 하면 이 방식을 믿고 따라올 학생은 극소수이며, 만일 이 방식을 적용한다 해도 이래독을 가기도 전에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여기며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이 영상을 2년 뒤 3년 뒤에 본다면 언어와 같은 공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텐데, 코딩을 할 때 처음에 파이썬이나 자바와 같은 코딩 문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논리를 짜는 능력만 있으면 그 논리에 채워넣는 문법은 그때그때 찾아보면 되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외워지죠.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저는 속도와 효율을 중요시하는데 이는 수능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공자만큼은 아니지만 회계와 개발 그리고 영상 편집, 글쓰기 등등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역량을 빨리
길렀으며 역설적으로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속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이유는 초반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 본질을 깨달으려 하기 때문인데 딱 1회 동안 무식한 공부를 하기를 추천드리며 그 뒤에 여러분의 똑똑한 지능 그리고 빠른 정보 처리 속도를 통한 멀티태스킹이 합쳐지면 아마 단기간 내에 역전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허스피덱도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하찮은 강사였습니다. いくつもの